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보는 거죠. 이번 주 보는데, 이번 주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계속 똑같죠. 추석 전에 수급이 없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죠? 수급이 없습니다. 수급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헝다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렇죠? 자, 뭐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헝다는 좀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자, 여러분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또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헝다에 대해서 뭐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들도 많고 유튜브에서 보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중국 돌아가는 상황도 훨씬 더 잘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뭐 그쪽에서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급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 없는 상태니까 어떠한 무슨 악재가 나오면, 악재가 나오면은 지수는 폭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계속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수급을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자, 이건 회복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데 이후로 올라오는 수급이 되게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급 좋은 종목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래요? 수급 좋은 애들이 매집을 해줘요. 분명히 이렇게 매집을 해주면서 뭐 평단 위에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어요. 수급이 좋은 애들이 거래량이 없고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밑으로 밀리고 있어요. 자, 몇몇 종목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자, 얘기 나왔던 거 보면은, 그, 누구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잠시만요. 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긍정적으로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죠. 자, 그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떠줬습니다. 예,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떠줬는데, 자, 또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제 조비 막 이런 종목들 좀 있죠.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쌓아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잘 쌓아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밀리고 있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좀 거래량 조금 나와주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신혼 같은 종목들도 보셔도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된 종목입니다. 매집 잘 된 종목이고 저 역시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거나 흐름을 지금 좋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매집이 잘 된 종목인데 단가가 높아지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예요? 네. 북한 관련주로 해가지고 김여정 부부장이죠. 네. 종전선의 긍정적인 반응을, 평가 소식이 뭐 그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떠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슈몰이 해가지고 좀 떠주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크게 움직여주는 건 없어요. 큰 틀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큰 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테마에 크게 엮여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테마도 지금 뭐예요?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마도 지금 힘이 없어요. 전체 시장 자체 파이가 크질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뭔 소리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돈 쪽으로 보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수급이 없다, 수급이 없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맨날 토요일마다 수급이 없는 상태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떠줬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폭락하는 부분은 분명히 생기죠. 이거 뭐 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흔들기라고 말씀드렸고,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급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적인 부분과, 그리고 뭐예요?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수급하고 돈이 무슨 얘기냐? 수급 말 그대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그 거래량을 뭘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래량을 판단하는데 뭐 어디서 100만 주 나왔어요. 예. 또 100만 주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런데 얘는 1,000원에서 나와주고 얘는 2,000원에서 나와줬어요. 같은 거래량이지만 뭐예요? 돈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이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을 좀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언제든지 밀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래량이 없으면 언제든지 밀려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자, 지금 나오는 악재가 뭐예요? 헝다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코로나 지금 뭐예요?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3,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 얘기가 나와주는 게 있나요? 아, 리스크가 없다? 많이 밀리게 되면 리스크는 생기는 겁니다. 리스크가, 지수가 밀리게 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헝다라는 회사 이제 얘네 문제 생기면 전체가 흔들릴 거다. 근데 전문가들 얘기, 자, 중국 진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절대 리스크가 생길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없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 시장 규모에서 얘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분명히 국민들은 피해를 보겠죠. 근데 미국 리먼처럼 뭐예요? 연계되어 있는 파생 상품이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얘네가 문제가 있을 때, 자, 리먼 하나도 무너져도 리먼 사태 브라더스 그 회사 투자 회사가 이제 망했을 경우에 걔네 그 망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해서 파생돼서 나왔던 얘네들이 투자해서 연결돼서 돼 있던 그런 큰 돈의 묶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돈들이 그냥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냥 회사 하나 망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 회사들은 그런 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리먼 얘기하기에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가 분명히 지수가 밀리면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을 때 뭘 보는 거냐? 자, 분명히 저는 수급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고 돈적인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럼 뭐예요?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끌어내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끌어내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악재는 계속 나와주고 있고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면 어떤 리스크라고 나오고 있어요? 헝다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맨 근본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가가 있습니다. 이 호가가 있는데 이 호가의 매도 물량을 잡고 올라가는 애들이 여기서 큰 매도 물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량을 잡고 올라가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 상승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도되는 물량도 많이 걸어주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매도되는 물량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목들이 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단가 상승이 엄청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을 보시면 뭐가 되느냐? 이제 매집을 해주고 이제 막 매집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이제 매집해서 올라오는 애들이 단가 상승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지금 매집하는 종목들은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매집을 더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매집을 더 해야 되는데, 자, 얘네 매집을 해줬어요. 이제 갑자기 매집 들어왔습니다. 매집 들어오고 나서 뭐예요? 그렇죠. 지수가 안 좋으면 밑으로 밀려서 매집을 또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린 그 영향 한번 봤죠. 어떤 영향을 봤죠? 그렇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의 엄청난 영향을 봤죠.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 뭐예요? 코로나. 수급이 없는 상태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 그래도 유지는 해주네요 했는데 또 빠집니다. 이거 반등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수 계속 빠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빠졌잖아요. 이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빠집니다. 이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빠진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수는 상승되는 상태입니다. 상승돼서 올라가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악재까지 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테마라는 것도 그냥 뭐예요?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야기 나와서 뭐 좋아지는 게 있나요? 뭐 선반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반영이 돼가지고 요 근래 올라간 종목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쵸? 여러분, 뭐 북한 관련주들, 네, 그쵸? 북한 관련주들 보시면 몇 종목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북한 관련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네, 그쵸?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있고 합니다. 이거 지금 100종목이 넘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관련된 애들. 그럼 이 종목 중에서 뽑아낼 수 있겠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나 될까요? 뭐 신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뭐 신원도 있고 종목이야 많아요. 조비도 올라갔었고 푸른 기술도 올라갔고요. 네, 신원 우선주도 올랐고 일신석재 그렇죠? 인디에프도 올라갔고 아난티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안 올라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애들은 뭐죠? 걔네는 북한 관련주 아닌가요? 그렇죠? 테마라는 건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본적인 부분은 상승되는 매도 호가에 있는 그 종목들마다 있는 그 매도 물량을 잡고 올라가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아, 얘네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구나. 아, 얘네가 지금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걸 잡고 가는 거구나. 매도 물량이 없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구나. 그냥 여기 매도 물량 없는 상태에서 올리는 거는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 뭐 지지선, 뭐 저항선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그 거기에 뭐 물량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것도 진짜 큰 단위로 연 단위로 봤을 때 뭐예요? 지금은 지지선 저항선이 나올 정도의 수급이 나와주질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재는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 지수를 언제든지 밀어제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종목이 뭐 수급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계속 제 포지션 계속 끌고 가고 있죠. 그렇죠. 아, 지금 지수가 언제든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난 현금을 들고 간다. 그렇죠. 현금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뭐예요? 현금 지고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힘이 없는 구간. 저한테는 이게 힘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크게 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게 밀리게 된다면 뭐 885까지 밀리게 된다면 문제가 좀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돈을 그러니까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있던 지금 뭐예요? 투자할 수 있는 게 코인 지금 좋아요? 별로죠. 부동산은요 너무 올랐죠. 그럼 뭐예요? 주식밖에 없어요. 채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채권은 단위가 너무 커요. 주식밖에 없는데 10억 미만을 가지고 계신 그 돈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얼로 돌까요? 그렇죠. 일도 돌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매수세가 되게 강해요 지금 여러분. 그렇죠. 개인들 매수가 되게 강합니다. 돈 굴릴 데가 없으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얘기는 나와주고 있고 돈 굴릴 데 없으니까 주식으로 들어왔는데 주식에 지금 너무 많은 개인들의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많이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분명 리스크는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갖다 붙일 게 지금 나와주는 뭐 코로나도 있고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헝다 뭐 리스크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막 그런 얘기 나와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상은 뭐 어떤 종목을 봐서 어떤 거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돈을 지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지켜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는 어떻게 돌아갔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여기에 자꾸 보는 거예요. 뉴스로 자꾸 보는데 그렇죠? 뉴스로 자꾸 봅니다.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데이터를 뽑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 나오냐에 따라서 갖다 붙이고 뭐예요? 이거 관련이 없어서 안 뜬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면 이거 관련이 있나 보다. 주가가 안 오르면 관련이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갖다 붙이는 건 마음대로예요. 관련 뉴스에서 무슨 어디 수주권 어떤 종목이 수주권이 모르겠는데 되게 역대 엄청나게 큰 수주권을 땄다 하지만 뭐예요? 주가가 안 올라요. 단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이 없나 보다. 아니 수주권은 그렇게 따는데 왜 주가를 안 올라? 그렇죠? 말 그대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건 뭐예요? 그렇죠? 수급입니다. 해당 여기에 돈을 집어 넣어줄 거를
이 넣어줄 거 앞으로 얘네가 돈을 매도 물량에 나와주는 매도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이 돈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마다 분명히 호가는 있을 거고 그 호가에 맞춰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돈들이 있더라도 뭐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뭐 많이 들어가야지 아 상승을 하는구나 빠지는구나 보는데 단가 상승을 뭐 올랐어요?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올라오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들고 있는 것도 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고 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틀리고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잘못 파악을 했나 보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는 상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상승돼서 여러분 수익 많이 벌어가셨나요? 아니죠. 대형주들이 지금 여러분 개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거 뭐예요? 카카오 뭐 카카오 그렇죠? 그리고 뭐요? 삼성전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나와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추세도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주가는 뜨고 있는데 지수는 뜨고 있는데 그렇죠? 코스피도 뜨고 있는데 뭐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흐름을 보면서 장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 아 이제 장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현금 들고 계시는 거고 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 들고 있던 현금으로 뭐예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타이밍을 보세요. 큰 줄기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지. 그냥 뭐 나와주는 뉴스나 뭐 악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폭의 작은 뉴스에 네.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네. 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북한 관련주가 뜨지 않을까? 종전에서 뭐 김여정 부부장이 되게 좋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답 없습니다. 올라간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 뉴스 하나에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주가 몇 개 몇 종목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북한 관련주는 100종목이 넘는다고. 거기서 어떤 종목을 찍고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거. 뉴스로 보고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안 좋고 아니에요. 그냥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악재가들이 나와주니까 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글로 잡으셔야 돼요.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주는 악재들. 그렇죠? 대외적인 악재나 내부적인 악재나 그렇죠? 생각하면서 어떤 걸로 인해서 밀린다, 갖다 붙일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투자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을 투자 안 했다. 수급이 안 돌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악재도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자,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동영상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보고 수급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 테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잘 매집했다가 밀려버립니다. 거래량이 없이 그냥 밀려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급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 네. 자, 월요일 날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